자, 새해 첫 번째 우리 경제 가정교사 시간인데 오늘 들고 오신 거는 저는 이제 지난주에 네. 잡담회했대요. 네. 그때 원래는 새해 첫날이니까 지난해 한 해 좀 정리 좀 하고 그럴 거를 예상을 했는데 그냥 잡담회하고 끝나가지고 오늘 이제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네. 좀 시청자들한테 좀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먼저 띄워주세요. 자, 네, 해가지고 우리가 경제를 이해하는 방식은 이제 그러니까 국내 경제하고 해외 부문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 특히 핵심적으로 가계하고 기업이죠. 예. 한테 미치는 영향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게 압축해서 보면은 대충 보여요. 그림이요. 첫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경제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제 지표들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을 고르신 이유는 이제 재작년이 돼버렸네요. 2022년만 하더라도 한 해 내내 떠들었던 게 전 정부 탓을 했잖아요. 아 그때는 5월까지는 문재인 그렇죠. 정부, 네. 5월 9일까지는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섞여 있으니 네. 온전히 집권한 해를 비교해 보자. 그렇죠. 2021 그거 하고 년과 이제 2021년 하고. 비교를 해보자. 근데 이제 2022년만 하더라도 평론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년 지나고 나서도 그러니까 2023년이 되고 나서도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이제 이 책임이 예. 그리고 이제 이게 화살이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2023년하고 2021년하고 비교하는 거 굉장히 비교를 해보자. 의미가 있는데 예.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물가만 그러니까는 올랐고 나머지 다 떨어졌습니다. 이게 참 아주 저 기이한 성적표인데. 자, 문재인 정부가 온전히 집권한 마지막 해인 21년과 예. 윤석열 정부가 온전히 집권한 첫 해인 23년을 비교해 보자. 성장률은 일단 그러니까 4분기까지 아직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예. 3분기까지 보게 되면은 이게 누적 성장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저 효과라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가지고 누적 성장률인데 2021년도에는 2.8%를 했어요. 3분기 동안에요. 예. 근데 2023년도는 1.5% 했으니까 거의 절반뿐이 안 된 거죠. 그렇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민간 소비도 마찬가지로 4.8%하고 0.8%. 그러니까 이건 거의 6분의 1이죠. 예. 6분의 1이고 설비 투자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지금 행진이 계속되고 있어요. 기업 투자가 마이너스 거의 7% 가깝죠. 문재인 정부 때 4%였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9월 달까지 한국은행 집계 자료를 가지고 만든 건데요. 지금 이제 4분기 상황이 예. 더 나빠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1월까지가 예, 11월 달까지 월별 자료를 이제 통계청에서 저 집계를 하기 때문에 11월 달까지 합친 거를 보게 되면은 위에 이제 소비 같은 경우 0.8%였는데 마이너스 1.0%로 떨어졌잖아요.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4분기가 이제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더 악화되고 있고. 예, 설비 투자도 마찬가지죠. 더 마이너스가 크게 커졌으니까. 여기서 12월치 한 달치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아니 상저하고 될 거라며. 처음부터 제가 근거 없다고 내가 여기 와서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상저하 저저잖아. 그러니까 예. 저저저예요, 계속. 저저저. 그러니까 자, 예. 계속 매우 나쁘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우리가 작년 내내 얘기했던 게 수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예. 지금 내수가 지금 더 심각해요. 내수가. 예, 내수가. 제가 이제 여기 나왔을 때 얘기했지만 가게가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소득도 취약한 데다가 물가 오르고 금리 오르고 그러니까 쓸 그렇죠.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인 거예요. 소득은 줄어드는데 예. 은행에 내릴 돈은 많고. 예. 거기다가 이제 자산 가치들도 지금 어쨌든 간에 하락 압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 보니까 가게가 굉장히 우울하죠. 우울하죠. 우울하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이 가게들이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소매 판매라는 액이라는 게 있어요. 2년 연속 하락. 예. 이 지표가 그래프로 보죠. 예. 예, 이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90년대 이후에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충격이 있었던 때가 외환위기 때 그리고 카드. 이제 2000년대는 카드 사태 때라든가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있었는데 예. 그때도 한 1년 정도는 하락하다가 예. 그 후엔 반등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2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하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제가 가끔 얘기했죠. 코로나 때보다 더 나빠졌다는 게 그러네. 이해가 안 간다 하는 게. 코로나는 집에서 나갈 수가 없었는데 그렇죠. 그때보다 더 나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내수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보게 되면 참 제가 하여간 헛웃음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네. 코로나 때 그 당시 경기 부양하기 위해 가지고 냈었던 정책 중에 아마 기억들 나실 거예요. 신용카드 많이 쓰게 되면은 전년도보다 한 5% 이상 쓰게 되면 소득공제를 뭐 늘려준다 이런 거 있었었어요. 네. 그게 이번 대책으로 또 나왔어 다시. 어. 그 정도라고요. 근데 돈이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그게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쓸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 하는 거지. 지금 신용카드는 빚내서 쓰라는 거잖아 지금요. 그렇지 돌려막기 하라는 예. 건데. 근데 지금 가뜩이나 지금 이자율 높아서 빚 갚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빚내서 소비하라? 지금 먹을 것까지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가게들이 식비를 줄여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정책 방향에 아무런 적이 안 보여요. 예? 그거는 없다고 예전부터 그러니까요. 늘 얘기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올해도 그러니까는 뭐 IMF 이런 전망에서 얘기하는 지표를 가지고 얘기하지만은 굉장히 어둡다, 심각하다 지금 상황이. 이제 상황이 심각한 상황. 외환위기, 카드 사태, 금융이 코로나 때도 더 나쁘다. 그렇죠. 그거는 진짜 상상하기 힘들어. 전쟁 난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가계의 소비가 이렇게 줄어드는 건 제가 그래서 이런 적이 없었다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예. 더군다나 우리 작년에 무슨 세계적인 경제 충격도 없었던 해잖아요. 계속 뭐 세계 경제 어렵다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지. 이게 전쟁 나야 되는 거 아니? 이 정도 되려면?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거의 전쟁이었죠. 그렇죠. 밖으로 못 나가고. 못 그 모이고.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 우리 경제에서 그러니까 경제 벌어진 활동을 강제로 그러니까 스탑시킨 거잖아요. 코로나는 강요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때보다 안 좋다는 얘기는 이거는 말이- 상상하기가 힘들죠. 말이 안 되죠. 경제가 정상이 아닌 상태라는 거죠. 보수 쉽게 얘기해서. 매체하고 경제지들이 이걸 숨기고 있어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쪽 진보 쪽은 대체로 모든 나라들이 신케인즈주의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생기면 공급이 따라온다는 입장이고 네. 이제 윤 대통령이 유일하게 읽은 책으로 알려져 있는 선택의 자유, 그런 프리드먼 그런 유의 책들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계속 지원만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업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케인즈주의에 따르면 총 수요를 구성하는 게 4개잖아요. 예. 다 보셔서 첫째 민간 소비 예. 줄었죠. 기업 투자 수요 줄었죠. 줄었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무역 이제 엉망됐습니다. 나올 거예요. 요거 예. 지금 그다음에 이제 정부 지출 이게 4개인데 다 줄었지. 4개가 다 줄은 거예요 지금. 이럴 그러니까 때는 이제 정부가 지출을 늘려줘야 되잖아요. 정부가 GDP의 3.5%를 줄였다니까는. 근데 거꾸로. 왜 줄여버렸지? 거꾸로.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왜 이러는 겁니까? 경제를 아까 과학 예산 줄인 거 이해 못 한다고 했는데 그게 과학계에서. 옛말이 있잖아. 네. 책을 책을 아주 안 읽은 사람보다 한 권 읽은 사람이 위험하다. 대통령은 사실은 이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죠. 예, 몰라요. 안다면은 자기가 말한 분야가 족족이 예산이 깎였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를 내야 될 텐데. 근데 이 양반이 그 가끔 이제 경제 수치들을 얘기하는 거 보면은 경제 관료들이 대체 이제 그 보좌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용산을 보게 되면은 그 경제 관료들은 아는 수치들이야 사실은요. 근데 그거 틀린 수치를 얘기할 때가 있어.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를 인용을 하는구나 하는 걸 봐요. 그래서 그 숫자의 정부 채무 같은 거 보면은 그 숫자의 출처가 그거 그렇죠. 유튜버예요?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경제 관료들은 이 수치가 잘못된 수치를 알 수 있는 수치들인데 그 틀린 수치를 얘기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이분이 그러니까는 극우 유튜버 이런 거를 채널을 보면서 저녁에 유튜브 채널 보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서 거기서 떠드는 수치를 그대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야. 대통령이 하는 수치를 그들이 떠들어야 그러니까 그러다 되는데. 보니까 가짜 뉴스를 대통령이 만들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는 그렇게 거죠. 그런 틀린 수치. 그러니까 재경 관료들은 뻔히 아는 수치인데 이상한 수치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 수치가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그거 유튜브들이 떠드는 그렇죠. 수치였어요. 예. 근데 그걸 대통령이 그렇죠. 반복하고 있더라. 예. 여가 활동을 그렇게 하시나 보네. 밤에. 우리가 정말 대통령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제 우리가 노력하는 거의 반만이라도 국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줬으면 좋겠어.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을 국민이 걱정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대통령은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제로 모르고 관료들 이 계보나 이해에 따라 실제 국정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본인이 하는 말고 예산이 따라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과학기술 예산을 5조 정도 삭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에 대한 보고도 전혀 못 받은 거죠. 이 양반이. 네, 그런 것 같고.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삭감했을까 미스터리죠. 진짜. 그게 제가 볼 때는요. 예. 그러니까 이 정부가 계속해서 추경호가 내내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재정건져서 타령하잖아요. 예. 재정건져서 타령하는데 수입이 펑크 났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근데 그 하필 과학기술에서 근데 땡겨서. 그러니까 지출을 안 줄이면은 예. 펑크 나다 보니까 적자가 괜히 커질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필 과학기술을 찍었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건 제일 거의 힘이 없으니까. 거기 힘이 없어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돌 들고 잘 안 오거든.
너무 순둥이 들어서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지 못하고 아니 예산 다들 조정하는 게 개별 있잖아요. 연구만 하고 예산 조정하는 게 늘릴 때랑 줄일 때랑 보게 되면 똑같은 비율로 안 변해요. 그렇지. 힘 있는 부서들이 많이 늘고 많이 저기 안 줄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과기부가 힘이 이번에 없어? 토건 예산은 엄청나게 늘렸어요. 그건 늘었죠. 예. 예. 그래도 이해 안 가요. 대통령이 야 과학기술은 줄이면 안 되지. 자, 이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를 내버리고 삽과 꽃갱이를 들고 가는 거야. 산업전선으로. 네. 자 마지막 표는 뭡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대외 환경을 아까 유 작가님이 얘기하신 거니까 우리가 무역 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무역 부분 정리한 건데 2021년하고 2023년도를 이제 이거는 이제 거의 1년치가 다 나왔기 때문에요. 보게 되면은 2021년도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한 120억 달러 정도 지금 아직 줄어들었죠 오히려 그러니까요. 작년에 그러니까 1년 총 수출액이요. 예. 중국 수출액은 한 400억 달러 정도 줄어드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19개월째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는 반도체도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회복된다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태고 갈 길이 먼데 특히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를 제외한 14대 수출 품목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반도체가 합쳐서 우리나라는 한 83~4% 차지하는데 전체 수출에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부분인데 14대 품목 수출액도 그러니까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한 150억 달러 정도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업 전반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수출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만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문재인 정부 온전히 집권한 마지막엔 2021년에는 플러스 300억 달러 정도 했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온전히 집권한 첫 해에는 마이너스 100억 달러 한 거예요. 무역 수지. 예, 무역 소지가 한 400억 차이 나는 거 실력이. 예. 아왜 400억 달러. 수출 않는 걸 대통령 탓을 해? 대통령이 만든 환경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이미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 이런 거 못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죽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걸로 확인이 됐어요. 죽일 수 있다. 내가 살릴 수는 없는데 그 말을 안 했거든. 그렇지. 그 말을 안 했어. 내가 살릴 수는 없다고 말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리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왜 죽이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지. 거지. 그렇지. 하던 대로만 하던. 그 우리가 부당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 예, 내가 살릴 수 없다 그랬지. 죽일 수 없다 그랬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한 400억 정도 차이 나네요. 실력. 그 외환보유 얘기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는 200억 달러가 증가했는데 2021년도에 작년에는 한 30억 달러 이상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줄어든 거야. 모든 게 다 지금까지 줄어드는 보게 거야. 되면. 모든 게. 몇십 조씩 날라갔어요. 경상수지가 500억 달러니까 한 그렇죠.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렇지. 아무나 못해. 대통령 자리가 비어 있어도 이렇게 안 돼요. 비어 그렇죠. 있으면 절대 이렇게 안 돼. 비어 있으면 가만히 저렇게 안 있으면 됩니다. 저렇게 안 돼요. 자, 이분이 선거 유세 기간 중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니까 바보들이 국정운영이 바보들 이런 데려다가 얘기 뭐, 했었어요. 그러면 자기는 최고 인류들을 데려다가 이제 국정운영을 맡길 거다고 이런 얘기했는데 결과가 이제 이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인류들이죠. 이게 아무나 못합니다. 어떻게 죽이겠어? 자, 그 결과가 이제 가계하고 기업의 이제 그러니까 소득과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약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대충 현재의 모습이 우리가 볼 텐데. 그래서 그 결과 자 가계 실질 소득이나 가처분 소득이 다 줄어들었죠. 2020년도에. 돈이 줄어들었어요. 예, 이건 줄어들기 힘든 거 사실은요. 그러니까요. 달러 표시가 아니에요. 원화 표시. 원화 표시야 이거. 달러로 표시하면 훨씬 더 줄어요. 예, 지금. 그렇죠. 예. 이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급여 생활자들이 고용 노동자들이죠. 노동자들의 임금도 보게 되면 줄어들었어. 임금은 대개가 좀 증가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증가하게 되는데 이거 줄어들었어. 왜냐하면 급여는 한 번 주면 깎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 그걸 하방 경직 신호로 합니다. 최대한 유지는 하는데 줄었어요 지금. 예. 근데 정규직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줄어들고 그렇죠. 네, 그렇죠. 실질임금 줄어들고 기업의 영업이익도 기업의 이익이 그러니까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절반으로 줄어들었네. 예, 기업의 이익이. 아니 기업들이 뭐 이제 지지하지 않았어요 대선 때?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표시한 게 빨간색으로 한 게 뭐냐 물가만 오른 거야. 그러네. 그러니까 저 물가 오른 만큼 실질 소득이 더 줄어들었다고요. 그렇죠. 448.7만 원 곱하기 0.96을 해야 돼.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그러니까 물가만 제가 늘 얘기했지 물가만 오르고 신기하게 물가만 오르고 나머지는 다 남은 주요 지표들이 다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하기, 요약이 됩니다. 아무나 하기 힘들다니까요. 네. 이거 올해는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 더 나빠지고 있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더 나빠진다? 지금 예를 들자면 가계 부채가 지금 어쨌든 간에 심각하게 지금 압력을 받고 있잖아요.
가게가 그러니까 지금 더 위축되고 현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기업들이 지금 어쨌든 간에 구조조정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되고 있고 그게 더 가중될 지금 상황이라는 게 지금 기업의 종사자들의 지금 저거기 때문에 불안하죠 국민들이. 불안해요.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정치 외면에 대한 비용 청구서를 톡톡하게 우리가 지금 서는 걸 잘해야 됩니다. 예. 이런 것 보도를 안 하지 않나 언론이? 보도를 안 하죠. 그거 저 주실래요? 제가 다음 주에 100분 토론 MBC 나가는데 좀 써먹게 다 주세요. 끝나고 나서. 저게 설비 투자 같은 게 선행지표잖아요. 설비 투자가 저렇게 줄어들어 버리면 그 뒤에 경기가 좋아질 수가 없죠. 그 선행지표 중에 또 하나가 수입 줄어드는 거예요. 수입이 네. 빠르게 줄어드는 게 수입은 대개가 뭐냐면은 가게가 소비하기 위해서도 수입하지만은 기업이 그러니까는 장비라든가 이런 거 많이 수입을 하거든요. 포닥들의 일자리가 잃는 게 또 과학기술 미래 선행지표예요. 그게 선행지표죠. 예. 요거는 이제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영향이 장기적이고요. 그렇죠. 과학기술 예산 자르는 거는. 요 기업의 설비 투자가 감소하는 거는 중단기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중단기적인 거 장기적인 거 모두가 다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이건 전문가들만이 큰일 났네. 알 수 있는 건데 설비 투자액이 이거 있잖아요. 네. 여기에 이게 뭐냐면 총 투자액인데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가상각을 포함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감가상각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이 줄어든 거지.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개인 택시 운전사가 돈을 벌게 되면은 일정액씩 적립을 하거든요. 네. 택시 이제 수명 종료되면 새 택시로 바꿔야 되니까. 아, 그렇지. 그건 일종의 이제 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감가상각을 빼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계산을 하게 되면 더 줄어. 그건 이제 순투자액이라는데 순설비 그렇죠. 투자액인데. 감가상각은 대체 투자를 위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현상 유지를 위한 거고. 그게 포함이 안 된 거라고. 그럼 더 줄어들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자, 요렇게 그 게스트 누적절을 하니까 굉장히 번잡하고 재밌네요. 번잡한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정신없고. 자, 오늘 다양한 분야에 번잡하게 진행을 해봤는데 마지막에 스포츠가 있는데 스포츠도 합치려고 그랬더니 자리가 모자라요. 그래서 자, 유시민 작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분 나도 가게 해줘. 오늘 하루 근무하기로 했잖아요. 근무하다 가세요. 자, 나머지 세 분 퇴장 부탁드립니다.